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그 산하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한길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국민통합위원회는 현재 인수위에서 빌려 쓰고 있는 건물이 둘인데 그 중에 삼청동 건물에 들어 있습니다. 4월 1일 윤석열 당선자는 이 삼청동에 가서 국민통합위원회의 그 제1차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새 정부가 국정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다. 물론 국민통합위원회가 인수위가 해체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김한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서 거대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그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상당히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날 회의 내용을 전체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4월 1일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 회의 그 녹취를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 때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양반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전투를 지휘해본 전쟁 수행을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런 상황에 가본 적이 없겠죠. 실제로 없기도 하지만 설령 6.25 때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나이가 있다고 해도 애초에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을 갖고 보면 전쟁 때 이야기를 하는구나. 또 전쟁 때는 이러해야 한다. 전쟁 때 국민들은 일치단결해야 한다. 전쟁은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내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좌파들이 윤석열 당선자가 보수 정당의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전부터 쭉 공격하던 그런 식으로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공산당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일치단결해서 처칠을 수상 겸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 권력을 몰아줬다. 이렇게 되겠죠.
또 노동계가 대폭 양보를 해서 국가의 전시 산업에 다 협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큰 전쟁. 그때 영국에서 노동당과 보수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했던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계도 국가 전시산업에 협조를 했다. 전시산업이라는 거는 전쟁 때 하는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한 내용이 처칠 수상에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권을 줘야 되는구나. 대통령, 그 다음에 뭐 국방장관도 주고 다 줘야 되는구나. 그때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그 처칠을 이야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들은 다 권한이 집중돼 있는, 권력을 한 손에 모아쥐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거를 독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루즈벨트, 처칠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 그렇고, 히틀러는 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 따질 거 없이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주 특이한, 이런 세계대전과 같은 때가 아니라면 절대 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막자고 하는 독재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가 허용됐던 그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전쟁, 6.25 전쟁뿐만이 아니고 전시와 다름이 없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정말 하나가 돼서 단합을 했고 IMF 위기를 넘길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그냥 이야기하면 이 대목은 그냥 넘어갈 것도 같지만 시작부터 전쟁을 내가 할 건데 국민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큰 전쟁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이 왔습니다. 지금 요 대목만 한번 이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풀이를 해봅시다. 첫째, 6.25 때. 이거는 진짜 전쟁입니다. 그때 국민이 단합을 해서 국민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다. 목숨을 잃는 것은 국민입니다. 아무튼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장도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 경제성장이라는 전쟁을 할 때는 역시 국민이 단합을 했고 국민은 전투하듯이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천리마 운동처럼 그렇게 했다. 이런 그 이미지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IMF 때, 이거는 이제 돈 전쟁이라고 합시다. 돈 전쟁 때 국민이 단합해서 국민은 전투를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윤석열의 국민 통합 전쟁, 여기에서 국민이 단합을 해서 국민은 전투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말인가? 국민이 좀 어리둥절해질 겁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전쟁 이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말은 전쟁에서 단합 안 하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전쟁에서 단합하는 건 우리 편이고 안 하면 적군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단합하지 않는 국민은 그 국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적군이다. 적군이면 죽여야 하겠죠. 전쟁이니까. 내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주 잘 짜여 있는데 이게 목적이구나. 그런데 믿어지지를 않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소리 못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설마 그렇진 않겠지.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 후반부에서 진짜 윤석열이 바로 이런 얘기, 지금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단합 안 하면 그거 적군이야, 죽여. 이 뜻이 결코 과도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걸 자기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의 말입니다. 지금은 총으로 싸우는 전시는 아닙니다마는,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뭐입니다마는, 보통은 지금은 전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힘이 빠지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거꾸로 많은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전시는 아닙니다마는 왜 이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국제적인 그런 위기, 또 우리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이런 위기들은 사실 저는 전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시는 아닙니다만은이라고 했던 구기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국민들이 지금이 무슨 전쟁 중이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씨 말이 이겁니다. 현실이 전쟁이 아니라고? 내가 전쟁이라고 하잖아. 내가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인 거야. 딱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당선자가 뭐뭐입니다마는 이 말 하면, 이거 나오면 국민은 초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으로 싸우는 전시는 아닙니다마는 했는데 보통은 그렇지만은 하면 그 다음에 약하게 나오죠. 윤석열 당선자는 나는 전시라고 본다. 윤석열이 그렇다고 보면 전시인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령 윤석열이 하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제네바 협정을 지킨다. 그래서 포로를 죽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포로를 죽이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 나는 포로들이 살아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이 뭐뭐입니다마는 하면은 그 포로는 다 죽는 겁니다. 앞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나는 포로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전쟁과 다름이 없는 그런 큰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런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된 그 단결과 국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왔죠. 이거 무슨 영어 구문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뭐입니다만은 나 윤석열은 생각합니다. 앞에도 있었습니다. 뭐뭐입니다만은 나 윤석열은 전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 단결, 국민 통합, 이거는 국민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먼저 이런 단결과 통합을 해야 된다. 딱 맞는 이야기죠. 이러면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국민들이 참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코로나 위기 속에 저런 엉터리 정책을 실시하는 그 속에서도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만큼이라도 버텨온 겁니다. 이런 국민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난 5년간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코로나 정책 실패, 이거를 쭉 비판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한다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뽑아준 그런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당선자 만들어 줬더니 4월 1일 윤석열이 하는 말은 너희들 정부를 비판하지 마라. 국민 너희들이 문제야. 너희들 때문이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말입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앞에 이야기한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차기 정부가 국정을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그러면 국민통합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별게 아니고 국민이 먼저 하나로 단결해서 통합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만드는 그게 국민통합위원회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 국민통합위원회는 전시 국민동원위원회인가? 국민의 능력을 짜내고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정부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렇게 만드는 곳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통합위원회의 통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대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당연한 그런 그 통합 논리가 아니라 그 당연한 게 뭐냐 하면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그 통합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민통합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당연하게 알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통합을 국민통합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하는 데지? 이렇게 궁금해지죠.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하나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추구합니다.
근데 정치가 아니고 수사. 이거는 범인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적으로 삼고 국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국민이 나쁜 놈일 것이다. 저거 거짓말할 것이다. 이러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가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고, 잠시 후에 왜 이런 우리의 상식이 다시 나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소리를 한 겁니다. 개별 이슈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국가의 적은 그것들이 되겠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떤 이런 이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저런 이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것들. 이게 이제 국가의 적이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개별 이슈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지. 똑같은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이래서 부딪히고 하는데, 이 통합을 해치는 이슈마다 그것들, 바로 이 그것들이 국가의 적인 겁니다. 갈등을 야기하는 그것들, 통합을 해치는 그것들.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그 사람들이 국가의 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은 어떤 세력인지, 그 세력들이 국가의 적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막아서 국가의 적을 타도해서 분쇄해서 국민이 정말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윤석열과 100% 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국가의 적들을 타도하고 분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했던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여기 오는 겁니다. 국민들 보고 눈도 돌리지 마, 딴 생각하지 마, 윤석열하고 다른 생각, 그런 거 나는 허용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제 앞에서 정치와 수사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어찌되었든 국민이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의 성과라고 나중에 칭송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자리를 주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좀 더 행복하다,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전혀 세상을 다른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직업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국민 저것들 가운데 반대자들이 있어서 문제다. 반대자를 색출해서 그걸 분쇄해버려야, 박살을 내버려야 국민이 윤석열 정부하고 한마음 한뜻이 될 거다. 국민 가운데 반대자가 누군지, 반대 세력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이슈들이 이 국민통합을 해치는 국가의 적인지 샅샅이 찾아내서 그 마지막 하나까지 남김없이 잡아내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입니다.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가서, 점심 먹으러 가서 윤석열이 짜장면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이 짜장면 먹을 때 거기에 그 집안의 어느 누구도, 물론 이거는 이제 5,100만의 집이니까 5,100만이 되겠죠. 나는 짬뽕이요 하면은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윤석열 그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정 지지도가 낮게 나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이 국정 지지도 조사를 했더니 지지도가 30%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누구라도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는 좀 더 잘해서 더 지지를 받도록 해야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한테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룰을, 그 문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왜 내 국정 지지도가 30%야? 그러면 나를 반대하는 놈들이 70%나 있다는 거냐? 이 나쁜 것들. 그러면서 색출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대자 70%가 있어서 윤석열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봤지만 바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역사상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잔혹한 독재자들입니다. 독재자들이 머리에 뿔이 달린 게 아닙니다. 독재자들을 가까이서 접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머 감각도 있고 인간적으로 매력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똑똑하지 않고 좀 어리버리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일 저지른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니다 많은 이거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두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공동의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전쟁 수행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반대는 일도 허용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지금 이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아주 그 문법을 잘 지키고 있죠. 자기 자신의 문법.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뜻이냐? 나 윤석열은 그거 허용 안 한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나 윤석열은 그거 허용 안 한다. 윤석열이 보는 대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전시라고 하면 전시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함께 어떤 공동의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야 한다. 그 좋은 말 같지만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5,100만 국민이 한 명 한 명이 개성을 갖고 있고 또 숫자로 합산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엄한 인간이고 한 이런 우리나라의 그 이념과 헌법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5,100만은 그냥 한 가지 뜻이다. 윤석열이 좌로 그러면은 좌로 싹 방향을 틀고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볼수록 이상한 게 군 면제 받은 사람이 왜 자꾸 군인 같은 소리를 하는가? 그게 참 이상합니다. 답지 않다. 이거 윤석열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 이 내용이 윤석열의 머리에서 짜여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공동의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5,100만 국민이 그냥 한 사람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윤석열과 방향, 목표가 똑같아야 하고 결국 이렇게 모두가 단 하나로 행동을 해도 되도록 단합하고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논도 필요가 없고 그냥 윤석열이 말하면 그냥 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국민까지 팝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라면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그 위원회 거기라면 이걸 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국민통합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게 그냥 하는 소리 같지만 앞에서 쭉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의 뜻은 국민의 뜻이다. 근데 이거 선거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 불러서 내가 나왔다. 그리고 나를 대통령 하라고 선거에서 뽑아줬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나 여러분이 하나 똑같다. 내 뜻이 여러분의 뜻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굉장히 아마 아이들도 어째서 저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싶은 그런 이야기를 태어나게 했고 이것이 대통령 당선자가 한 말이다 해갖고 이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영상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거 100% 틀렸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이것만큼은 막자고 했던 그런 독재자의 출현인가 걱정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다.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